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액티브 ETF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자산운용사 타임폴리오의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ETF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마카세 ETF라고도 하죠. 전세계 투자를 액티브로 진행하게 해주고 알아서 국가, 테마까지도 분산해주는 ETF를 담은 ETF입니다. 바로 타임폴리오 글로벌 탑픽 액티브인데요. 어떤 ETF인지 투자할 만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폴리오 ETF에 대한 소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에 대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이 자산운용사는 액티브 전문 운용사입니다. 헤지펀드 회사인데요. 헤지펀드는 수익 중심 운영을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야 하는 의미죠. 16년에 운용사 등록 후에 이제 10년이 된 역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운용사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아주 뜨겁게 인기가 떠오르고 있는 운용사죠. 돌풍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ETF 자산운용 8위에 등극했죠. 성장률이 무려 85%로 어마무시합니다. 이 속도면 정말 키움까지도 금방 따라잡겠네요. 타임폴리오는 액티브 ETF 전문 집단이다 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몰린다는 의미는 이 ETF의 성과가 그만큼 좋다는 의미겠죠. 상장 종목은 단 17개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탑픽 액티브가 상장하면서 17개가 됐는데요. 국내도 있지만 해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수형인 나스닥과 S&P 500부터 안전자산 30%에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과 채권 혼합도 있고 AI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오마카세 ETF인데요. 정말 알아서 전부 투자해줍니다. 안 그래도 액티브 ETF 맛집인데 이걸 이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폴리오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성과죠. 패시브 ETF에 대비해서 같은 나스닥을 추종함에도 엄청난 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나스닥인데 2배가 넘습니다. 빅테크 탑 7보다도 2배인데요. 엄청난 성과죠. 그 덕분에 자금도 시장에서 흡수하고 있고 종목 수에 비해서 엄청난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아니면 패시브가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이 투입돼서일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신흥 강자 액티브 맛집에서 이제 모든 걸 하나로 합친 ETF를 출시했는데요. 물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제 나스닥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익이 보합이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마카세 ETF입니다. 그리고 ETF가 개별 종목들의 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ETF는 ETF를 담은 ETF입니다. 이걸 EMP라고 하는데 ETF로 만든 포트폴리오란 의미입니다. ETF 자체가 자산 배분인데 다시 그걸 ETF로 자산 배분을 했다니 자산 배분 끝판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보다도 ETF로 많이 하시는데 꼭 이 ETF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ETF의 자산 배분 국가나 테마 등을 참고하면서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분산 투자에 많은 도움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폭넓고 지구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니까 거칠 게 없겠죠. 그리고 단순히 전세계 분산만 해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액티브 운용으로 안정성을 가져가면서도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건 단순히 배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배분 후 리밸런싱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전문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TF 상세 내역입니다. 정말 ETF로 전부 들어가 있죠. 포트폴리오 자체를 보시면 사실 이 자체만 봐서는 뭐가 들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다양하네 라는 느낌 정도의 느낌이고 사실 오히려 이 구성 종목들만 보면 투자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ETF 하나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다시 ETF로 쪼갰다는 것은 단점으로는 너무 복잡한 구성으로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고 투자한다면 알아서 분산해서 조정해주니까 걱정이 없겠죠.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헤지펀드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너무 많은 ETF를 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 직투 ETF들입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ETF가 보통은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100개 종목, S&P 500은 500개 종목에 분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ETF에 대해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VT입니다. 뱅가드에서 만든 ETF인데요. 뱅가드는 부로 유명하죠. 지구 전체를 투자한다고 하는 유명한 분산 투자 ETF의 끝판왕입니다. 무려 9,50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사실 상위 10개는 나스닥 100과 거의 똑같은데요. 비중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산이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시장의 비중은 미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수로요. 안타까운 건 한국은 비중 상위에 이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4천이 넘었지만 유명무실하네요. 물론 개별 종목으로 저 밑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든 ACWI도 있습니다. 이건 양반이네요. 종목이 2,500개인데요. 국가 비중 자체는 비슷합니다. 두 개의 ETF가 사실상 부냐 스파이냐 정도의 차이죠. SCWI도 상위 10개 종목은 비중의 차이일 뿐 결국 나스닥 100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도 있네요. IAU로 금 ETF를 만약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직투를 진행하신다면 꼭 이 ETF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서 금 ETF에서 본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부가 스파이를 이겼듯이 말이죠. 금 100% 투자하는 IAU가 9.57% 비중이니 결국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이 9.57%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분산 투자를 진행할 때 금의 비중을 10% 내외로 가져가는 게 표준이긴 한데 잘 지켜지고 있네요. VT는 비중 1등인데 10.94%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중 1등이어도 안에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산이라 VT 안에 있는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면 4.14%인데 그런데 VT가 10% 정도이니까 실제 비중으로 치면 거의 0.45%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VT로 인한 엔비디아의 전체 비중의 기여도죠. 다음으론 지수형 ETF입니다. 코스피, 나스닥, S&P 500 전부 있네요. 한국 코스피 4000 시대를 열게 해준 모든 종목들이 들어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차트 한번 보시면 진짜 미쳤는데요. 현대 로템도 그렇지만요. 하이닉스의 상승이 우스워 보일 건데요. 그런 면에서 역시 액티브 ETF답게 수익성 좋은 종목들이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를 하지만 정말 액티브하게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네요. 나스닥과 S&P 500도 같은 지수 추종이지만 패시브 ETF 성과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보면 당연하겠죠. 보수가 일단 패시브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야겠죠. 액티브이다 보니까 안에 선물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미니 선물 옵션 계약인데 저게 얼마로 베팅됐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표 지수 기반으로 한 ETF가 포함되며 수익을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테마 ETF인데요. AI, 방산, 바이오, 소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다양한 ETF를 섞긴 했는데요. 대단하기도 합니다. AI 핵심 투자를 비중 상위로 운영 중인데요. 지금의 시대에 당연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AI 하드웨어에서 전력 소프트웨어, 시대가 변하고 트럼프의 대응에 따라 이 ETF도 집중하는 분야가 달라졌죠. 지금은 전력에 대한 이슈가 생기니까 오클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메모리, CPU, GPU, 전력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있네요. RTX가 있습니다. 방산인데 로키드 마틴이 상위에 안 보이네요. 물론 최근에 많이 주가도 하락하고 실적도 좋지는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상승 추세이거나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 있어서 더 믿음이 가긴 합니다. 제가 국정을 정말 혐오하는데 그중 가장 혐오하는 3대 테마가 있습니다. 대북주, 정치 테마주, 제약주입니다. 하락하면 정말 극복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 ABL 바이오가 있는데 ADC 항암제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전에는 꼭 팔면 좋다고 하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단,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 특히 제약주는요. 소비 트렌드도 있네요. 구글, 아마존, 애플, 샌디스크도 있습니다. 최근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핫한 종목들이 다 있네요. 세상의 핫한 테마를 전부 모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 투자하기 꺼려지거나 무섭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테마들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의 ETF이니 더 분산이 된 것이고 단순히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겨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보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분야는 비중을 낮게 해두었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결국 수익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1년에 미국이든 코스피든 모든 장이 좋은 것은 맞지만 수익률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팩트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잘하니까 의심이 든달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 가능할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대응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정말 만약에 하락장에서조차도 이런 절대 수익을 보여준다면 그땐 타임폴리오 ETF로 갈아타기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수익률이네요. 다시 봐도. 이렇게 분산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점마다 주도주가 다르고 국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로 보면 모든 주식의 상승은 미국이 압도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말이죠. 중국도 유럽도 한 번씩 역전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분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섹터별로도 잘 봐야겠죠. 미국 주식이 올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가는 놈만 더 갔습니다. 헬스케어 투자하신 분들은 암울하겠지만 IT 업종이나 커뮤니케이션 업종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겠죠. 커뮤니케이션에는 뭐 메타, 구글 이런 종목들을 말합니다. IT는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말하죠. 결국 시점마다 거시 환경에 따라 주도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하기가 개인 투자자는 힘들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선포하며 나온 ETF입니다. 액티브 ETF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랑을 합니다. 단순히 엔비디아가 좋다고 엔비디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선점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액티브 ETF의 장점이죠.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끝까지 그럴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손실 보고 있는 이 액티브 ETF가 있다면 보수 높은 액티브를 왜 투자할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사장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돈 투자했으니 성과 가져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액티브의 최대 장점은 현재 성과가 좋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한 골 탈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도 부를 편입하면서 주가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면서 시총 7천억을 돌파해서 1조를 위해 달리고 있죠. 커버드콜 최초로 말이죠. 저도 무려 5천주나 보유 중입니다. 에미퀄은 사실 전 투자하고 있진 않고 투자 계획도 없긴 한데요. 부정적 이유는 별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금이야 그렇지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겠죠. 사실 액티브의 장점들은 그 변화와 유연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한 대처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마무리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ETF라는 결론입니다. 전 세계를 분산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타임폴리오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액티브 성과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연금계좌에서 자산 배분 뭔지 모르겠다, 귀찮다 하시면 이거 하나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거시경제를 몰라도 테마를 몰라도 알아서 전부 투자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0.06%로 엄청나게 저렴한데 사실 이건 좀 이중 ETF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 총 비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액티브 ETF를 투자하는데 비용이 중요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10월 28일 상장해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시총이 500억입니다. 이번 달만 지나도 1000억 원은 넘길 수 있을 듯 하네요. 지금 초기에 선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코스피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가 될까요? 만사 귀찮고 무서우신 분들에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주는 알잘딱깔센 ETF입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영상 보시고 아 이런 ETF구나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커버드콜 배당금으로 일부 편입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